오늘은 감정의 정리 37에서 41을 증명하겠습니다. 정리는 감정의 정의와 공준에서 진리라고 증명된 일반 명제를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식은 스피노자 에티카 3부 감정에 대하여를 인류 최초로 밝힌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증명을 쉽게 이해하려면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가 변화 그 자체인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가능성의 상태가 되어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현상계 정신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인 감정의 비밀과 감정의 정의와 공준을 반드시 본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감정의 정리를 증명하겠습니다. 정리 37. 슬픔이나 기쁨, 증오나 사랑에서 생겨나는 욕망은 그것에 대한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욱 커진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만든 관념, 생각, 감정, 의지 등은 자신이 생존하려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려는 욕망은 슬픔이나 기쁨, 증오나 사랑의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자아의 활동이 클수록 자신의 가능성은 점점 더 감소하고 억제됩니다. 그러면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자신이 생존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삶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으로 얼룩지게 되고 세상은 대립과 갈등, 경쟁과 분열, 투쟁과 폭력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자아의 모든 괴로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려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삶의 주체를 본성으로 옮기기 위한 가능성의 은총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탐구를 통해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나아가 본성의 모든 활동은 자신의 가능성을 증대하고 촉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능성이 현실에 드러날수록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정리 38.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여 결국에는 사랑이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경우 사랑과 증오의 원인이 동일하다면 그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는 경우보다 더 크게 증오할 것이다. 그리고 이 증오는 이전의 사랑이 클수록 더 클 것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우전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한다고 표성하면 욕구 욕망은 그를 사랑하지 않을 경우보다 강하게 방해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아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외부 요인의 관념에 의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아는 사랑하는 대상을 현실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사랑하는 대상에 더 기쁨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아의 노력은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또한 자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이 반대로 자신을 사랑하도록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아의 노력은 사랑하는 대상을 증오하게 된다면 억제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의 감정도 커지게 됩니다. 즉 미움의 원인이었던 슬픔 이외에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사실에서 다른 하나의 슬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는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그를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큰 슬픈 감정으로 증오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마치 그가 그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던 것처럼 심하게 증오하게 됩니다. 더욱이 그 사랑이 크면 클수록 증오도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아의 사랑과 증오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다음의 결론이 도출됩니다. 첫째, 감정은 단순한 심리현상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만든 거짓 허위관념이나 인식에서 발생하는 정신현상계의 작용입니다. 즉 자아의 모든 감정은 외부 사물 또는 사람에 대한 거짓 허위관념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가 B를 사랑했다면 그것은 자아가 B에 대해 긍정적인 관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B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면서 사랑이 증오로 바뀐다면 그 두 감정은 동일한 대상 B와 동일한 원인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둘째, 자아는 상호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사랑이 강했을수록 증오도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사랑이 클수록 상대방에게 더 많은 정서적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고 그만큼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를 저버렸을 때 느끼는 반발이나 실망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로 사랑이 깊을수록 사랑이 배신으로 느껴졌을 때 상호 우존성의 법칙에 의해 증오의 강도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때 증오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좋게 여겼던 대상이 나를 실망시켰다라는 인식이 더해져 배신감, 분노, 증오 등으로 강화됩니다.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되는 원리입니다. 셋째, 자아는 같은 원인이라 해도 사랑하지 않을 때보다 사랑했을 때 더 증오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A가 B를 애초에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B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A는 그저 B를 싫어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A가 B를 깊이 사랑했었다면 같은 행동이라도 그 배신감이나 실망감으로 인해 훨씬 더 크게 증오하게 됩니다. 정리 39.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더 큰 화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같은 법칙에 따라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선은 모든 종류의 기쁨이며 기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특히 모든 종류의 희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그것이 선이라는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욕구하기 때문에 선으로 간주한다. 반대로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악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탐욕적인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가 최고의 선이며 반대로 돈이 부족한 가난이 최고의 악이라고 판단한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명예를 가장 강하게 욕구하고 치욕을 가장 두려워한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타인의 불행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며 타인의 행복을 가장 싫어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의 감정에 따라 어떤 것을 선이라거나 악이라고 하고 또한 유용하다거나 해로운 것이라고 판단한다. 여기서 두려움은 하고 싶은 것을 욕구하지 않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욕구하려는 감정이다. 즉 두려움은 일종의 공포이다. 수치는 미래에 닥칠 두려워하는 해악이 치욕이라는 두려움이다. 공황, 당황은 미래에 닥쳐올 해악을 피하려는 욕망이 다른 해악에 의해 방해를 받아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두 가지 해악이 모두 매우 클 경우의 공포이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는 상호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어떤 사람을 슬픔의 원인으로 표상하면 그 사람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누군가를 증오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생존하는데 제한한다거나 파괴하려는 것처럼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자아는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멀리하거나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는데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거나 약화시켜야 계속해서 자신이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자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을 멀리하거나 제거하려고 표상하면 자신이 더 깊은 슬픔에 빠지거나 화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아는 자신이 슬픔이나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는 일을 자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는 해악을 자제하려는 힘이 해악을 가하려는 힘보다 훨씬 큽니다. 이처럼 자아는 해악을 끼치려고 할 때 그로 인해 자신에게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그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람을 공격했다가 법적으로 처벌받거나 사회적 평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행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반대로 의식에서 자아는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표상하면 기쁨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자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베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집니다. 결국 자아가 선을 베푼다는 것은 단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생존하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선과 악은 도덕적 판단 가치가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세 가지 법칙에 의해 자신이 생존하는 데 유리한 감정의 방향성입니다.
이것으로 선과 악과 두려움과 공황과 수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타인, 2차 행복과 불행, 3차 생존한다와 생존하지 못한다를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선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행복과 생존한다를 동일시하여 나는 행복하면 생존한다 주체가 타인은 불행하면 생존하지 못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은 어떤 객관적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는데 기쁨을 느끼는 것 또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면 친구와의 관계는 자신이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선입니다. 또한 음악, 음식, 건강, 명예, 돈 등도 기쁨을 주거나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자신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선이 됩니다. 반면에 악은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불행과 행복하지 못한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은 불행하면 생존하지 못한다 객체가 나는 행복하면 생존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을 생존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악은 어떤 객관적인 가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자신이 생존하지 못하는데 슬픔을 느끼는 것 또는 슬픔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탐욕적인 사람은 자신이 생존하려고 돈을 가장 강하게 욕망하고 돈이 많은 부자는 최고의 선이 됩니다. 반대로 돈이 없는 가난은 최고의 악이 됩니다. 다음으로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생존하려고 명예를 가장 욕망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치욕, 모욕, 무시는 가장 두려운 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생존하려고 타인의 불행을 기쁨으로 여겨서 최고의 선이고 타인의 행복은 고통의 원인으로 최고의 악이 됩니다. 이처럼 자아는 객관적인 선과 악의 기준 없이 자신이 생존하려는 감정에 따라 세상을 좋고 나쁜 것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현실, 2차 하고 싶은 것과 하고 싶지 않은 것과 더 하고 싶지 않은 것, 3차 유익하다와 유익하지 않다를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두려움은 자아의 욕구가 나와 하고 싶은 것 또는 하고 싶지 않은 것과 유익하다를 동일시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유익하다 주체가 현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유익하지 않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로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려는 욕구 욕망을 억누르는 기쁨입니다. 또한 자아의 욕구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유익하다 주체가 현실은 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유익하지 않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이 하기 싫은 일로 인해 더 큰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려는 욕구 욕망하는 기쁨입니다. 반면에 공황은 자아의 욕구가 현실과 하고 싶지 않은 것 또는 더 하고 싶지 않는 것과 유익하지 않다를 동일시하여 현실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유익하지 않다 객체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유익하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와 현실은 더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유익하지 않다 객체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유익하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이 해악을 당하지 않으려는 행동이 또 다른 해악을 불러와서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해서 혼란에 빠져서 느끼는 슬픔입니다. 즉 하나가 두 가지와 상충될 때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전쟁 중에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밖에는 총을 든 적군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움직이지 않아도 위험하고 움직여도 위험하여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우전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타인, 2차 현재와 미래, 3차 칭찬한다와 비난한다를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수치는 자아의 욕구가 나와 미래와 비난한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은 미래에 비난한다 객체가 나는 현재에 칭찬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의 행동이 미래의 타인들로부터 비난이나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예감하며 느끼는 슬픔입니다. 이처럼 수치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회적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즉 수치는 치욕이라는 형태의 해악을 예상하면서 생기는 공포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증명한 자아의 감정들은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의 결과를 만듭니다. 정리 40.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증오받을 아무런 이유 없이 증오받는다고 표상하면 오히려 자신을 증오하는 그 사람을 미워한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해악을 입었다고 표상하면 즉시 그 사람을 동일한 해악으로 보복하려고 한다.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증오한다고 표상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낀다. 여기서 증오하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노력을 분노라고 한다. 반대로 가해진 해악을 보복하려는 노력을 복수라고 한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의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누군가 자신을 증오한다고 표상하면 자신이 생존하려고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는 자신이 생존하려고 만든 외부 요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자아는 증오를 받는 자신을 슬픔의 원인으로 표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아는 누군가로부터 증오받고 있다고 표상하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아는 그 사람에게 슬픔을 주는 모든 수단을 통해 해악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자아는 그 사람의 증오에 대한 원인이 정당하다고 표상하면 치욕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자아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증오한다고 표상하면 그 사람에게 사랑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아는 상대방이 자신을 증오한다고 표상하면 상대방을 증오하는 동시에 여전히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증오와 사랑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했을 때 자신은 여전히 상대방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경우입니다. 결국 감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복수의 감정이 충돌하여 복합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분노와 복수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타인, 2차 증오하는 사람과 더 증오하는 사람, 3차 보복한다와 더 보복한다를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분노는 자아의 욕구가 나와 증오하는 사람과 보복한다를 동일시하여 나는 증오하는 사람을 보복한다 주체가 타인은 더 증오하는 사람을 더 보복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이 증오하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려는 기쁨입니다. 예를 들면 회사의 동료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낀다면 그 동료를 미워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헐뜯거나 해를 끼치려는 감정이 분노입니다. 반면에 복수는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더 증오하는 사람과 더 보복한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은 더 증오하는 사람을 더 보복한다 객체가 나는 증오하는 사람을 보복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증오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복으로 인식하며 느끼는 슬픔입니다. 이처럼 복수는 분노와 유사하지만 복수는 항상 응답의 형태를 갖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자신을 공개적으로 모욕했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에 대해 의도적으로 비슷한 수치심을 돌려주려는 행동을 계획합니다. 이때 단순히 한한 상태 분노 이상으로 보복의 의지를 행동으로 연결하려는 감정이 복수입니다. 하지만 자아의 분노와 복수는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더 큰 분노와 복수를 낳게 됩니다. 정리 41.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고 표상하면 그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칭찬하려는 노력을 감사라고 한다. 반면에 증오가 사랑을 능가한다면 그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려는 노력을 잔인이라고 한다. 증명.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의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누군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표상하면 자신이 생존하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아는 자신이 생겨나려고 만든 외부 요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다고 믿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 자아가 스스로 사랑받을 정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믿는다면 자만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감사와 잔인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1차 나와 타인, 2차 봉사하는 사람과 피해주는 사람, 3차 칭찬한다와 비난한다를 분리하는 동시에 상호 침투성의 법칙에 의해 두 개의 세계는 서로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서로를 끌어당겨 상호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자아의 욕구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엇과 동일시하느냐에 따라 여러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감사는 자아의 욕구가 나와 봉사하는 사람과 칭찬한다를 동일시하여 나에게 봉사한 사람을 칭찬한다 주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비난한다 객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에게 봉사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기쁨이나 도움을 받았다고 인식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기쁨을 되돌려주려는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잔인은 자아의 욕구가 타인과 피해를 주는 사람과 비난한다를 동일시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비난한다 객체가 나에게 봉사한 사람을 칭찬한다 주체를 끌어당겨 작용받을 때 자신에게 피해 주는 사람에게 슬픔을 주려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강한 증오심이 있다면 그 사랑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함으로써 더 불편해지고 그에 대한 증오가 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이 받는 사랑은 무력화되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무정하게 돼야 합니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자아는 타인의 봉사에 감사하는 것보다 타인을 잔인하게 피해주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호 의존성의 법칙에 의해 정반대로 자아의 감사는 잔인을 낳고 잔인은 더 잔인을 낳게 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감정의 정리 42에서 51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리와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